한일 양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비상회의를 소집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면서 가장 타격이 큰 반도체 업계에 위기감이 감돌자 각 그룹 수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5일 전자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디바이스 솔루션 DS 반도체 부문장인 김기남 부회장과 반도체 사업사장단, 이동훈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 이윤태 삼성전기 사장, 전영현 삼성 SDI 사장 등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회의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한 단계 더 도약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부터 전자계열사의 전국 사업장을 찾는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일본의 반도체 세계 소재 수출 규제에 따라 일본 현지를 방문했던 이 부회장은 귀국 후 삼성전자 다비아스 솔루션, DS 및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 최고 경영진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또한 5일 서울 SKT타워에서 16개 주요 관계사, CEO들을 불러 모아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 주구협의회 비상회의를 주재했다. 수펙스 주구협의회 회의는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최 회장이 회의를 주재한 것도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SK그룹 관계자는 6일 미디어 SR의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최 회장이 직접 상황을 살피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SK는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의 반도체와 배터리가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CEO들은 반도체 등 주요 관계사 사업에서 예상되는 타격과 대응책을 분석하고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점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한국을 수출관리 상위 일반 포괄 허가 대상인 이른바 100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가계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됩니다. 또 비규제 품목의 경우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경산성은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 허가 취급 요령을 공개했는데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한국만을 표적으로 개별 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령은 1,100여 개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 허가로 돌릴지 구체적으로 규정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추가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산성은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큰 1차 리스트 규제 품목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돌렸고 지금까지 이 중에서 개별 허가가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개별 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당장 영향을 받는 기업은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허가를 받게 되면 경산성은 90일 정도 걸리는 수출 신청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한국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백색 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2004년 지정된 한국이 15년 만에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습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습니다. 경산성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백색 국가는 그룹 A가 됩니다. 그룹 A 국가는 일본 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 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유니클로는 사과한 적 없어요. 일본인 사과는 90도 인사하며 사과하는 겁니다. 더 잘못하면 무릎을 꿇고 하는 겁니다. 그룹 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 그룹 NSG, 화학, 생물항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AG, 미사일, 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일반 무기 및 첨단 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 WA 등 4대 수출 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로 그룹 A에서 제외된 나라입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에 한국은 그룹 A에서 그룹 B 국가로 지위가 강등된 셈입니다. 그룹 B는 특별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 A와 비교해 포괄 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합니다. 또 그룹 A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출 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만 그룹 B 국가로 수출할 때는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삼성, SK, LG, 현대차, 화이팅. 그룹 B로 한 단계 낮은 대우를 받게 되는 한국은 오는 28일 이후 나사, 철강 등 수많은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그룹 C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 국가가 포함됐습니다. 그룹 D는 수출 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로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해당합니다. 무역보복이라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도발이어요 도발. 일본 경산성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 무역관리 상의 문제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5달째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에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로 새롭게 부각됐다.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 규제와 연관된 반도체와 석유류를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한 모습으로 평가됐다. KDI는 7일 공개한 KDI 경제 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진단을 둔화로 판단했다.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5달 연속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시했다가 무지당하게 생긴 아베 정권. 일본의 몰락은 아베 정권부터 시작. 이럴수록 대한민국은 단결해야 한다.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권제 창출에 눈 멀어 발목 잡는 그런 추태는 반복하지 말기를. 특히 글로벌 경기 전반이 둔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통상 마찰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가 일본 수출 규제를 하방 리스크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DI는 광공업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해 그친 가운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경기 전반의 부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참인간의 길로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뭔지 확실히 보여주자. 6월 전산업 생산은 생산 부문 전반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월 1.2% 증가해서
1.1% 감소로 전환됐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12.9%에서 4.2%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화학제품 -8.2%, 전자부품 -7.8%, 기계장비 -8.3% 등의 부진도 지속되며 전월 0.2%보다 낮은 -2.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무조건 한국 잘못이라며 억지 주장. 그는 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정신병자. 그런데 이 정신병자 덕분에 한국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고 일본은 지읒된 셈입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1.5%에서 1.1%와 금융 및 봉업업 2.8%에서 1.1% 등이 감소하며 전월 2.3%보다 낮은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업 생산도 전월 -6.7%에 이어 6.3%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9%에 정체되며 제조업 전반의 부진을 반영했다. 솔직히 일본이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 일본 거 쓰는 거 아닌데. 지리적 이점하고 그에 따른 경제성 때문이지. KDI는 대내외 수요가 둔화되면서 소매 판매액 증가폭이 축소되고 투자와 수출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6월 소매 판매액은 전월 3.4%보다 낮은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2.3%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0.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투자 부진도 지속됐다. 6월 설비 투자는 전월 -10.4%에 이어 9.3%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끝판왕. 삼성, SK, LG그룹과 일본 기업들의 거래가 끊기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세수가 부족한데 말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관련 설비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다. 특수산업용 기계 설비 투자는 전월 -25.5%에 이어 18.3% 감소하며 감소폭은 축소됐지만 여전히 나쁘다. KDI는 7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은 전월 -34.0%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44.7%의 증가율을 기록해 향후에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7월 수출은 전월 -13.7%와 유사한 11.0%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졌다. 아베야. 네 나라는 물론이고 한국도 그렇고 세계에도 해를 끼치니?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세계를 상대로 떨어뜨리고 뭐하는 짓거리고? 참 못난 짓 했다. 품목별로 자동차 21.6%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반도체 -28.1%, 석유화학 -12.4%, 석유제품 -10.5%는 부진을 지속됐다. KDI는 건설 투자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주택 관련 선행지표의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베는 100년 전 일본을 생각하는데 600년 전 일본으로 돌아갈 것 같다. 그때 빤스만 입고 다니던 미개한 나라. 아베가 나라를 완전 말아먹는구나. 6월 건설기성 불배는 주거용 건물 등 건축 부문의 부진으로 전월 -6.7%와 유사한 6.3%의 감소를 기록했다. 건설 수주 경상도 건축과 토목 수주 모두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7.5% 줄었다. KDI는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통상 마찰 등으로 인해 종합주가지수와 원화 가치가 하락한 가운데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고 무역 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등 경기 하방 위험 요인도 다수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아니 물건 잘 만들어도 살 사람 잡으려고 날린데 최고의 손님을 엿먹이는 게 말이 돼. 이건 독재 국가나 전쟁 중인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